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악재가 출몰하면서 자본시장 전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러시아가 폴란드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반등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38,00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심리적 지지라인인 4만 달러를 잘 지지받아주는 모습이어서 나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한바탕 폭락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스닥은 4% 넘게 폭락했고 S&P 500 역시 3% 가까운 급락을 확인했습니다. 연준 리스크에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흔들었고 주식과 역대급으로 최근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똑같은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 급락 원인으로 4가지 정도가 지목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시의회는 미국 최초로 시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성과가 시 예산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면 이 역시 세수 확보를 대체하는 꽤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르면 이번 여름에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요즘 일정 자체가 기대 이상으로 뒤로 밀리면서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작심발언 수준의 멘트를 엄청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미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엄청 잘 진행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뭔가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멘트이긴 한데 그래서 더 소송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4월에 참 시장 어렵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 전반이 이렇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든 암호화폐 투자자든 힘겨운 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손절 라인에 따라서 계획적인 대응을 하시는 건 좋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또는 분위기가 힘겨워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체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정보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반등으로 얻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38,000달러대로 후퇴했습니다. 글로벌 악재 여럿이 동시에 겹쳐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뻘짓이 인플레이션 강화 신호로 해석되면서 자본시장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2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7,500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서 하락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1월 24일 이후에 더 높은 가격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월간 차트의 약세 설정이 가격 후퇴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매수 세력이 현재 회복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가격 범위의 중간 지점인 4만 달러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광범위한 거래 범위는 결정적인 돌파나 붕괴가 확정될 때까지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 뚫든 아래로 뚫리든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큰 폭의 이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지지를 위협받으면서 알트코인 매도세가 펼쳐졌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적지 않은 분석가들이 약세장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처럼 모두가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렉트캐피탈의 분석과 차트를 인용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은 더 낮은 저점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오면서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의 폭락이 좀 짜증나긴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다른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주 강세 전망을 강조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세 신호가 포착됐다, 역사적인 불마켓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요인 다 빼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바라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이 정도 인사이트는 차트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면서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식시장도 완전 뒤흔들고 비트코인 시장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단연 러시아 푸틴, 이 미친놈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시장 하락 원인을 뽑아보자면 4-5가지 정도가 분석이 가능한데 겹치는 것들 제외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으로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모두 중단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을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3대 가스 공급관 가운데 하나인 야말 유럽 가스관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18% 순간 폭등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런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비트코인 시장도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발 인플레이션 강화에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 이슈가 겹친 상황이 시장의 불안감에 좀 더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코로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베이징 전면 봉쇄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이게 국제 공급망 붕괴 우려로 이어지면서 악재가 악재를 더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상황들의 종착지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도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어쩌다 보니 한 몫을 더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12%나 폭락했고, 이게 나스닥 급락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 폭락과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루 사이에 시총 1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8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두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시장이 나서서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던 뉴욕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대 사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환경 파괴, 이것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법안을 반대했던 공화당 하원 로버스 스뮬렌의 경우에는 환경법으로 위장한 반기술 법안이다, 단순히 채굴자들을 다른 주로 이동시켜서 뉴욕의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의 포트워스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주목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미국의 첫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포트워스 시는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4억 대를 기부받아서 이 채굴을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트워스 시의 채굴 성과와 이 시 예산 반영 상황이 공개가 되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서 예산을 확보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 입증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년 뒤 포트워스의 모습이 꽤나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의 암호화폐 거물들, 유명 분석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번 여름쯤에 이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세력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시장에 던져질 것인지, 그건 우리 같은 개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미니의 글로벌 개발 책임자 데이브 아브너가 다소 뜬금없이 올여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특히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SEC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고, 베리 실버트가 빅썸머, 여름에 강세장 엄청 세게 온다, 뭐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바라보면 어쩌면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이번 여름 강세장의 결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 소송 종료 가능 일정이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홀더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꽤나 커지기도 했었는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작심 발언을 날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소송에 승리해도 우리 사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리플은 소송에서 졌다라는 가정 아래 운영되고 있다. 미국 외, 미국 밖의 국가에서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2021년 초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 미국에서 XRP 유동성은 없다. SEC의 불명확성이 암호화폐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와, 호연지기. 이 정도 멘트는 사실 작정을 하고 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한 자신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져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미국을 등지게 되더라도 리플 성장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 구축을 이미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짚어보고 있듯이 지난해 아시아 유럽 시장 생태계 확장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전폭적인 생태계 확장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탈달러를 꿈꾸는 국가들 중심으로 XRP와 리플 레저를 선택하는 상황, 기존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될 스위프트 2.0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리플 XRP의 현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어떤 것들이 갈링하우스가 가진 자신감의 배경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좀 덧붙이자면 이미 XRP는 스위프트 2.0 시대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게, 너무 깊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상적인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 리플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리플의 존재감, 생태계 확장 속도, 이건 지금 엄청 빠르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분에 따른 뇌동매매는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기계적으로 정보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